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라 하는 김진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재무회계 이론 항목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비용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결산까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보실 내용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다라고 앞서서 학습했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항목 그리고 영업외수익이라는 항목의 수익 항목과 매출원가라는 비용 항목 그리고 매출원가 이외에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순하게 손익계산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서 수익금액과 비용금액을 정리해서 단기 순손익, 즉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계산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손익계산서가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순이익을 계산하는 건 맞지만 특성적으로 기업의 이 이익을 단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세부적인 구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은 바로 매출액입니다. 영업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기업은 상품 매출 계정이, 제조기업은 제품 매출 계정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 총이익이라는 계정을 계산하게 됩니다. 매출한 금액에서 매출한 데 들어간 원가를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 우리가 판매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경상비용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합니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 회사가 일원에서 버는 돈이죠. 영업이익을 계산을 하고 이 영업이익에 영업과 관계없는 영업외수익을 플러스 영업 관계없는 영업외 비용을 마이너스를 해서 법인세 차감전, 개인기업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될 거고요. 법인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손익계산서는 단순한 수익총액에서 비용총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손익계산서는 4구분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첫째, 매출총이익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과 마지막 단기 순손익,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기업의 어떤 가치,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할 때는 이 단기 순이익을 많이 참고로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 성과 판단에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은 영업이익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일원에서 버는 돈을 말하죠. 영업이익. 이건 향후에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판단할 때는 영업이익을 매우 중요시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흔히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총매출, 전체 매출에서 매출에 반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에 반대되는 거죠. 할인이나 애누리나 환입은 매출의 차감 계정이고요. 총매출에서 매출에 반대되는 이런 항목을 차감했을 때 나오는 걸 우리는 순매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나타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이야기하고요.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액에서 단기 매입이나 단기 제조, 제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앞서 재고자산 파트에서 학습을 하신 내용입니다. 상기업은 상품 기초 재고에 단기 매입액을 플러스하게 될 것이고 제조기업은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재고액, 완성품이죠. 완성품 재고액을 플러스하셔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출원가 계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기말 재고액이 될 거고요.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가 달라지면 매출총이익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결산 작업의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이 기말 재고액 파악이고요. 기말 재고액 파악을 통해서 매출원가 계산을 통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다라고 살펴주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판매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 총이익에서 기본적으로 판매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 관리비라고 하고, 이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최근은 이 영업이익을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이유는 판매 관리비와 영업외 비용의 금액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즉 영업이익을 중요시하는데 판매 관리비를 조정을 해서 영업이익을 다른 금액으로 조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가 정확해야지 영업이익이 정확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계산 과목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 관리비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느냐, 기업의 어떤 경영성과를 판단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과 수익의 흐름을 볼 때 판매 관리비도 비용이고 영업외 비용도 비용인데, 판매 관리비를 영업외 비용을 처리했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판매 관리비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디에 금액이 달라져? 영업이익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1차적으로 정리할 건 매출 할인은요, 기본적으로 매출하고 외상대금이 있을 때 그 외상대금을 빨리 받아서 대금을 깎아주는 걸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이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이 매출액에 대한, 즉 순매출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예요.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영업이익 계산할 때 영향을 주는 계산 과목은 뭐가 있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시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셔야죠. 자, 결론적으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는 뭐에 영향을 준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매출 원가가 정확하지 않거나 판매 관리비가 정확하지 않다면 영업이익도 정확하지 않을 건데, 비용 중에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 말고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영업 외 수익도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 영업 외 비용이나 영업 외 수익은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계산 과목들 중에는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서 필요한 거, 사용되는 것도 있고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건데,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비용을 보셨을 때 이건 판매 관리비다, 아니다, 이건 영업 외 비용이다 라는 걸 나눌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수익은 쉬워요. 영업수익은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의 분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용의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 관리비를 우리가 실수를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매 관리비를 영업 외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면 판매 관리비가 과소계상되죠. 판매 관리비가 과소계상되면 영업이익이 과다계상됩니다. 그러나 영업 외 비용이 여기 집어넣어 영업 외 비용 금액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결론은 판매 관리비를 영업 외 비용에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과대계상된다 하더라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변화가 없겠죠.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변화가 없으니까 당기 순이익도 변화가 없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최근에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당기 순이익이 얼마다라는 것도 많이 보지만 영업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판매 관리비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놓는 경우가 있다. 당기 순이익은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이 과다 계상되고 영업이익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잘못 처리하는 게 있다면 또 그걸 찾아내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즉 매출액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매출액이 차감 안 했으니까 매출액이 과다 계상될 거고요. 매출액이 과다 계상되면 매출 총이익도 과다 계상됩니다. 매출액이 커지니까 매출 총이익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도 과다 계상되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나요? 영업이익은 과다 계상되지만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될 매출 할인을 영업 외 비용에서 차감했으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나 이 당기 순이익은 차이가 없겠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당기 순이익의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될 매출 할인을 여기서 차감하지 않고 어디서 차감했다고요?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비용에서 차감했다. 그러면 영업외 비용 앞서 나온 내용들은 잘못될 수 있지만 영업외 비용 아래쪽 내용은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문제 얘기 드렸습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개정 과목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요. 판매관리비를 영업외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내용 정리되어 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출 할인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각각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기말 재고에 따른 매출원가의 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은 앞서 재고자산 파트에서 이미 학습한 부분입니다. 기말 재고액이 정확해야지만 매출 원가가 정확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상품 계정에서 얘기한다면 기초 상품이 있을 거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있을 겁니다. 이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플러스하면 이걸 우리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상품이 1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기말 재고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남는 차익이 매출 원가가 되죠. 그럼 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기초에서 매입을 가산하고 기말을 차감한다 라고 했죠. 문제는 기말 재고액에 따라 매출 원가가 달라지고 매출 원가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대소 대소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약 기말 재고액을 내가 작게 계산한다. 기말 재고액을 과소 계산하면 원래보다 작게 계산하면 20일 때 원가가 80인데 기말을 내가 10만원으로 잘못 계산하면 원가가 90만원 될 거 아니에요. 기말을 작게 계산하면 매출원가는 과다 크게 계산이 됩니다. 매출원가가 커지면 매출이익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할 때 매출이익이 작아지게 되죠. 반대로 기말 재고액을 크게 과다 계상을 하면 매출원가가 작아집니다. 매출원가가 작아지면 매출총이익이 과다 커지겠죠. 이걸 우리는 소대소, 대소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원가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집니다.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기말 재고액이 과다 계상된다 그랬을 때 매출원가가 어떻게 달라지고 매출총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기말 재고액이 내가 과소 계상했을 때 매출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며 매출총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소대소, 대소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더 달리 정리 한번 해보죠. 기말 재고액이 있고 매출원가 있습니다. 기말 재고액 금액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기말 재고액이 작다. 기말 재고액을 내가 과소 계상, 기말 재고액을 작게 계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말 재고액을 과다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말 재고액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말 재고액을 과소 계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출원가는 과다 계상이 되고 기말을 과다 계상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이 될 겁니다. 기말 재고액 금액과 매출원가 금액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에 따른 매출총이익은요. 매출원가와는 다시 반대로 가죠. 따라서 기말 재고액이 과소 계상돼 그러면 매출원가는 과다 계상되고 매출원가가 커지면 매출총이익도 당연히 같이 작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기말 재고액이 과다 계상된다면 매출원가는 과소 계상될 것이고 그러면 매출총이익도 같이 과다 계상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재고사전에서 설명드린 소대소, 대소대 이렇게 학습하시는 게 쉬울지 오른쪽에 있는 이번 시간 설명드린 이런 그래프 형태로 막대선으로 학습하는 게 쉬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 하나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기말 재고액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고 매출원가에 따라서 매출 총액이 달라진다.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해 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더불어 매출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된 기출문제, 예제문제 하나 살펴보죠. 다음 손익 항목 중에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반영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이 얼마인가? 이건 뭘 물었냐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무엇이며 그것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영업이익은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들어갈 거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액을 계산하죠. 그리고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는데 문제는 기부금,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 복리후생비, 기업 업무 추진비란 접대비가 있을 때 이 비용들 중에는 판매 관리비도 있고 판매 관리비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판매 관리비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첫째,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인 판매 관리비죠. 접대비도 대표적인 판매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나 이자 비용은 판매 관리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산출하는 데 필요한 항목은 매출원가와 복리후생비, 접대비가 되고요. 지금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보다는 뒤쪽에 우리가 비용 부분을 학습할 때 판매 관리비와 영업이익을 나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파트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영업이익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달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해서 매출총액을 계산하고 그 매출총액에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중에 매출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진짜 중요한 건 손익계산서 기본 구조,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수익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기말 상품에 따른 매출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